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스트로카르토그래피라는 거,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어떤 장소는 나한테 좀 특별하게 느껴지고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궁금증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걸 재배치 점성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출생 차트 있잖아요. 태어난 순간의 하늘 지도요. 네네. 이걸 그냥 세계 지도 위에 펼쳐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특정 지역이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지 살짝 엿보는 거죠. 와, 지도 위에 네 별자리 지도를요? 그거 되게 신기한데요? 그쵸.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그냥 선만 쭉쭉 긋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네. 핵심은 그거예요. 태어난 순간에 행성들이 어디 있었냐. 이걸 기준으로 그 행성 에너지가 지구 표면의 특정 지점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아, 연결점. 특히 중요한 게 그 출생 차트의 네 가지 기본축, 그 앵글이라고 부르는 지점들이요. 아, 앵글이요? 상승점 AC, 중천점 MC, 또 뭐였죠? 하강점 DC하고 천저점 IC. 네, 그 네 가지요. 맞아요. AC는 나 자신, MC는 경력, DC는 관계, IC는 뭐 가정, 내면 이런 거잖아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특정 장소가 바로 이 네 지점들, 앵글이랑 연결될 때, 아, 연결될 때. 네, 그 장소를 가거나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그 지역을 지나는 특정 행성선이 있거든요. 그 선이 해당하는 앵글이랑 딱 만나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요. 오, 그게 무슨 뜻이죠? 약간 스위치 키는 느낌? 네네, 딱 그거예요. 비유하자면 그 장소가 내 안에 어떤 스위치를 탁 켜는 거죠. 오, 그래서 그 행성이 가진 에너지가 내 삶에서 갑자기 더 뚜렷해지고 강렬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잠재된 게 깨어나는 느낌? 아, 스위치를 켠다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나온 이탈리아 플로렌스 사례 있잖아요. 네네. 거기처럼 금성선이 지나는 곳에 가면 진짜 뭐 사랑이나 아름다움 이런 경험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모델 제안받고 막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금성이 상징하는 게 보통 조화, 관계, 또 예술, 돈 이런 거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목성선이 지나는 곳은 좀 확장, 기회, 행운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마이애미에서 갑자기 축제 티켓 얻은 것처럼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네, 좀 긍정적인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죠. 태양선은 자기 표현, 활력 이런 거고요. 수성선은 소통, 학습에 유리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근데 화성선처럼 에너지가 엄청 센 곳은 어때요? 약간 좋게 쓰면 추진력이겠지만 좀 잘못하면 갈등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리스본 사례처럼 좀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행성의 양면성을 꼭 봐야 해요. 해왕성성 같은 경우도 영감을 막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감각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 보스턴에서 오진받았다는 이야기 좀 흥미롭더라고요. 로맨틱했지만 혼란스러웠던 만남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쵸. 천왕성선은 또 예측 불가능한 변화. 토성선은 책임감 구조. 근데 때로는 좀 제약,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 지도를 볼 때 그냥 목성 이꼴 행운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꼭 생각해야 할 점들을 짚어주던데요. 아, 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정확한 출생 시간. 이게 필수예요. 몇 분만 달라져도 선 위치가 확 바뀌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나? 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출생 차트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목성이 내 차트에서 명왕성이랑 좀 힘든 각도를 맺고 있다. 네. 그러면 목성선에 가도 마냥 행운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강렬하고 때로는 힘든 변화를 동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선 찾아가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 차트랑 같이 봐야죠. 그리고 개인의 뭐 마음가짐, 의식 수준 이것도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김모트라는 분 얘기처럼 같은 라인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르게 경험했다는 거요. 맞아요. 에너지는 같아도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쓰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영향력 범위도요. 선 바로 위가 제일 세긴 한데 마치 일식처럼 주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영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오, 꽤 넓네요. 네. 그리고 직접 가기 힘든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의 라인이라도 그 지역 문화나 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재밌고요. 와,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럼 결국 이 아스트로카르토그래피라는 게 내 안에 어떤 우주적인 설계도, 이게 지구라는 공간이랑 어떻게 딱 공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좋은 곳 찾아다니는 걸 넘어서 왜 특정 장소가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힘지게 느껴지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군요. 바로 그거죠. 이걸 통해서 장소랑 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여행이나 이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고할 만한 또 하나의 관점을 얻는 셈이죠. 듣고 보니 여러분의 지도에는 어떤 선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과거에 좀 강렬했던 경험이 특정 행성선이랑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에서 보면 키론 라인이나 토성 라인처럼 좀 뭐랄까 어렵거나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는 곳 있잖아요. 네, 있죠. 약간 피하고 싶은. 네, 그런 곳들이 오히려 더 큰 변화나 성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런 불편한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곳을 찾아가거나 탐험해 본다면 정말 예상치 못한 자기 발견의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불편함 속의 성장이라.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그런 탐험이 아닐까 싶습니다.